2025년 9월 16일, 그날은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에 있어 황제 황인수의 화려한 대관식이 열려야 했던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포효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그를 외면했고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은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컨텐더 시리즈 DWCS라는 UFC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의 패배. 그것만으로도 뼈아픈 좌절이었지만 오늘 전해진 소식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황인수가 그토록 원했고 자신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필름을 장식해줄 제물로 점찍었던 숙적 드라고 윌 커리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팬들이 기대했던 드라마틱한 복수극의 기회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황인수는 단순히 한 경기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라는 거대한 성문이 그의 눈앞에서 굳게 닫히고 빗장마저 걸려버린 것입니다. ZFN과 로드FC를 거치며 파죽지세로 국내 무대를 평정했던 황인수. 그의 주먹 앞에서는 그 어떤 강자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실전 무대인 DWCS에서의 좌절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재기전 상대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반드시 잡아야 했던 상대 윌 커리는 한국행 비행기가 아닌 유럽의 FNC와의 장기 계약서에 서명하며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황인수에게 구명줄이 가장 절실한 이 시점, 윌 커리는 왜 아시아 시장을 버리고 유럽행을 택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치밀한 계산과 비즈니스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의 전말과 벼랑 끝에 선 황인수의 미래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현재 황인수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불과 얼마 전까지 누렸던 천하무적의 영광을 먼저 되짚어봐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2024년 12월 ZFN 2대회 황인수는 스나이퍼라 불리던 까다로운 타격가 김한스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화끈한 KO는 아니었지만 경기 운영 능력을 증명한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인 2025년 3월 로드FC 72에서 임동완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만장일치 판정승. 이 연승 행진은 그를 국내 최강자를 넘어 탈아시아급 파이터로 인식하게 만든 완벽한 도약대였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과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황인수의 강력한 피지컬과 타격이라면 UFC 미들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고 UFC 입성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9월 그 자신감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의 옥타곤은 서울의 케이지와 달랐습니다. 공기의 무게감, 시차, 그리고 무엇보다 단두대 매치 가주는 압박감. 현실은 꿈보다 훨씬 냉혹했고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냉정한 세계였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 2025년 9월 16일의 기록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황인수의 전적 기록에는 지울 수 없는 뼈아픈 두 줄의 텍스트가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줄, 윌 커리 경기 취소, 캔슬드 바우트. 두 번째 줄, 패디 맥코리 패배. 많은 이들이 단순히 패배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이 비극의 핵심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당초 황인수의 진정한 검증 무대로 그리고 UFC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화려한 쇼케이스로 예정되었던 드라고 윌 커리와의 경기는 경기 직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체자로 들어온 패디 맥코리. 준비된 전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 황인수는 고전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판정패. 그토록 자랑하던 스치면 간다던 황인수의 돌주먹은 침묵했고 3라운드 내내 맥코리의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히 1패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그의 타격과 그라운드 디펜스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나마 팬들이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만약 원래 상대였던 윌 커리와 붙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스타일상 커리가 더 상대하기 좋았다. 라는 신락 같은 희망회로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윌 커리를 불러들여 그를 꺾는다면 이 오점을 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윌 커리는 황인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인수가 써내려가는 복수열전 시나리오의 조연으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의 신흥 강자 FNC 파이트 네이션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FNC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단체 중 하나이며 DWCS 출신 괴물 이고르 카발칸티가 활약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윌 커리의 FNC 행은 전 세계 격투기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이상 아시아 단체의 불확실한 일정과 매치업에 내 전성기를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윌 커리 입장에서 황인수는 이제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아닙니다. 이미 패디 맥코리에게 패배하여 컨텐더 시리즈 탈락이 확정된 선수와 싸우기 위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 원정을 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인 복수전 대신 FNC 챔피언 벨트라는 확실한 실리와 커리어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적 판단이며 황인수에게는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이 상황은 황인수에게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윌 커리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오직 결과만을 기억할 뿐 취소된 경기의 승패를 가정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패디 맥코리전 패배 이후 냉정하게 말해 국제 이적 시장에서 황인수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다시 전적표를 봅시다. 명현만, 김한슬, 임동환을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순간 패디 맥코리에게 졌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윌 커리마저 놓쳤습니다. 황인수는 지금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내 무대는 이미 평정하여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지만 세계 무대인 월드클래스의 문턱에서는 미끄러졌습니다. 흥행을 주도할 라이벌이 사라진 지금 그는 다시 국내 방어전으로 돌아가 동기부여 없는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 부담은 크지만 인지도는 낮은 또 다른 무명 강자와 싸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로드 FC에 머물기엔 그 그릇이 너무 크지만 UFC에는 닿지 못한 애매한 위치. 챔피언의 왕좌가 이토록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6일은 황인수의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링 위에서는 패디 맥코리가 황인수의 육체를 꺾었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윌 커리가 황인수의 자존심을 패배시켰습니다. 사냥꾼의 위치에서 이제는 잊혀진 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황인수. 과연 이번 FNC 발충격과 DWCS의 쓰라린 패배가 그의 야망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가 될까요? 아니면 진짜 괴물을 깨우는 독한 자극제가 될까요? 윌 커리가 떠난 지금 무너진 황인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카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치메이커라면 누구를 섭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